해마다 계속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 올해도 어김없이 논란의 중심에 누리과정이 있다. 서울 포함 5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교사들의 임금 체불. 부모들의 자녀 등원 포기 사태.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외면하고 교육감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갈등.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직접 들어본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보육 대란이 정말 닥치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리과정 무엇이 문제고 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교육부 이보형 지방교육재정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준석 사회부 총리가 네. 얼마 전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이 지자체에 속해 있는 시교육청 그리고 중앙정부 간의 갈등이 좀 심각하다라는 그런 모양이 좀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누리과정에 편성된 예산 얼마나 되길래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그렇게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었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한번 개략적인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현재 그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은요. 네. 그 대구, 대전, 세종 등 6개 교육청에서 이제 전액 편성 계획을 제출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천, 부산 등 6개 교육청에서는 그 일부 편성 계획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서울, 경기 등 한 5개 교육청에서는 이제 아직 그 편성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산 편성 규모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전체 올해 그 누리과정 예산은 전체가 한 4조 정도 됩니다. 4조요. 네. 그 가운데 유치원분이 한 1조 9천억 정도 되고요. 이미 편성 다 돼서 배정은 된 거잖아요. 네. 교육부에서는 이제 예산을 이제 내려 보냈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직 그 일부 부족하게 편성된 상태입니다. 뭔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요구 사항으로 좀 들리긴 하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누리과정 예산 재원 분담 놓고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교육청 사이에 네. 계속 갈등이 빚어졌단 말이죠. 네네. 더 심화되고 있었고 한두 해가 아닌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누리과정 예산은 2013년도에 그 3, 4세 확대할 때 이미 그 단계적으로 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었고요. 네. 15년부터는 그 전액 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이미 그 결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그 재정과 관련된 쟁점에서 그 교육청의 재정이 전체 그 교부금이 약 한 70% 정도 되고요. 네. 시도로부터 받는 그 전입금이 한 20% 정도 됩니다. 전입금. 그다음에 자체 수입인 지방채 등 포함해서 한 10%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교부금과 누리과정 예산과의 그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맞지 않고요. 교육청의 어떤 전체 재원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전시도 교육감들 일단 비상 긴급 회의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줄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요구 사항들이 결국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또 네. 하나 궁금한 건 이 네. 추가적으로 국고를 만약에 지원한다고 쳤을 때 네.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그들이 요구하는 만큼 갈 수 있는 네네. 건지 네. 한번 같이 얘기해 네네. 주시죠. 예. 일단 교육 분야만 놓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네. 교부율을 1%포인트 인상하게 되면요. 올해 그 내국세 전체 정부 예산의 내국세가 한 184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간 1조 8천억 정도가 교육 재정에 추가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다른 어떤 분야에서 이 부분을 줄일 건지 또 국민의 세금을 인상할 건지 네. 이런 부분과 종합적인 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누리과정 예산 교부분에 지금 포함이 이미 된 부분들이 있는데 재원 마련이 더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또 질문들 하시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일단 교육부에서 이 교부금을 내려보낼 때는요, 크게 9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네. 기준 중에 이제 누리과정 예산은 그 시도별로 그 원화수에 따라서 이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작년 10월 달에 그 보통 경우 예정 교부할 때 이미 그 교부를 했고요. 네.
다만 교육청에서는 최근에 이제 교부금 증가 규모가 네네. 예전과 같지 않고 다소 좀 증가 규모가 둔화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을 이제 문제 삼아서 이제 교육청 재정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일부 교육청이 좀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뭐 일단 보육하고 교육을 아직도 구분해서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네. 유보통합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육감은 어쨌든 우리 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만큼은 교육청 예산 줄 수 없다. 네, 아직도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누리과정이 이제 3, 5세대에서 이제 공통 교육 보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제도의 어떤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부금에서 지원할 수 없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법령상 그 누리과정, 즉 그 3, 5세에 대한 공통 교육 보육 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네. 교육기관에서 지위를 갖는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교부금에서 부담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통교육 과정 안에서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충분히 입장을 취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걸 자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네. 자, 그렇다면 말씀 들어본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누리과정 깊숙이 그 뿌리 안에 있는 게 네. 결국은 또 한편으로 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속해 있는 시교육청들, 시도교육청들이 네. 결국은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의견도 안 통하고 네. 뭐 소통도 안 되고 또 역할 분담도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본적으로 아마 누리과정을 하면서 아마 그 어린이집 부분이 아직은 그 부처가 좀 다른 그런 네. 부분에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네. 유보 통합을 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처 일원화, 좀 기능 일원화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재정적 측면에서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작년 5천억, 올해 3천억 정도의 목적 예비비 지원을 통해서 네. 재정 지원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지자체 속해 있는 시도교육청들이 네.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귀를 열고 예산 배정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네, 네. 이미 배정 다 된 상황이었다. 네, 그러니까 네. 소통이나 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 보네요 지금 현재. 네,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재정 아직 부족하다, 좀 더 달라 이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정부의 누리과정 일단 차질 없는 시행에서 다 부족분 채워가고 편성하기로 했다. 예비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네. 예비까지 채운다. 어떤 의미 있는 건가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단 국고 목적 예비와 관련해서는 그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지금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서 재정이 이제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작년에 5천억, 올해 3천억의 그 목적 예비를 지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특히 올해 3천억 목적 예비비는 그 지난 2월 2일 날 국무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오늘 시도교육청에 배정할 생각입니다. 아, 오늘 배정이 네, 돼요? 오늘 배정합니다. 아,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청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교육청이 그 지방의회와 그 협의 과정에서 국고 예비비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보육 대란에 대해서 사실 학부형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네. 그리고 보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예, 이게 직결적인 뭐 생계와 또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네. 교사, 학부모 전부 지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만 좀 이렇게 좀 그만 좀 하고 네. 정말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대란 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본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아마 그 지자체로부터 받는 그 추가 전입금 이 네. 부분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재원입니다. 추가 전입금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네. 그 부분 이제 시도가 예. 매년 그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본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교육청의 당초 예산과 최종 예산과 비교해 보면 예. 네. 전체 재정 규모상으로 보면 약 한 4조 정도. 네. 그다음에 지자체 전입금만 놓고 볼 때는 약 1조 내지 2조 원 재원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아. 네, 그런 부분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계 부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현실적으로 네. 감시하고 볼 수 있는 정보 공개 상황들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 포털에 대한 부분들은 네. 지금 뭐 또 마련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포털 이름이 지방재정 공시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네. 지방재정 공시 네, 시스템. 네, 네.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배정된 현황도 볼 수 있는 거고. 네, 네.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이 5개 지역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라북도 이렇게 총 5곳 시교육청들이 지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계속 더 늘어나진 않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이들 지역 어떻게 뭐 제재라든지 어떤 부분이 좀 들어가나요? 어떻게 돼야 되죠, 이게 지금? 일단 지금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서울, 경기 예. 이쪽 수도권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더 많으니까. 네, 이쪽 예. 2개 교육청이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걱정인데요.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약 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각 4개월씩 편성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부에서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네. 예비비 지원이라든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 전입금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제발 우리 시청자분들만큼이라도 좀 답답해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자, 지금 이 현재 논란되고 있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액 포함된 건지도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올해 지방교육재정의 전체 규모가 한 60조 정도로 전망이 됩니다. 60조요. 네, 전체 규모가 60조. 전체 규모가 60조라는 네네. 거죠, 올해. 예. 그 가운데 이제 누리과정 예산이 한 4조 정도 되고요. 이 가운데 4조. 네. 그 중에서 이제 유치원분이 1조 9천억, 어린이집분이 한 2조 1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우, 굉장히 뭐 많은 부분인데 네네. 이게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 첨예하게 지금 이면적으로도 뭐 좀 작업을 좀 하고 계시나요? 네. 이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정과 관련해서 네네. 가장 큰 지금 쟁점은 이제 지자체 전입금 부분이 빨리 이제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행자부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부분들인 거죠. 네. 사실은 이게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네네. 아이들이 핵심에 놓여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육부 입장에서 좀 한번 얘기하시죠.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자꾸 공론화되고 네. 정치적으로 다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저희 교육부 입장에서는 일단 그 예산을 교육청에 내려보내줬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에서 이제 전액이 아니더라도 네. 일부라도 이제 편성을 하고 네. 후반부에 가서 그 지자체 전입금 등이 추가로 가시화되면 네. 또 나머지 추가 예산을 편성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현재 상태에서 그 전액 편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편성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교육청에 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먼저 이 지금 5개 네. 시도교육청 빼고는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그 예산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집행이 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견들 좀 제시 안 하십니까? 그런 쪽에서는? 이제 교육청에서는 앞에도 말씀드린 교부금이 이제 부족하다. 네. 종전보다 이제 교부금 증가 규모가 좀 적다. 네. 이런 이유로 이제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청 일부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육청의 재정은 교부금 외에도 지자체 전입금이라든지 지방채라든지 전체 규모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교육청 예산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일단 그 인건비, 시설비 중에도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 부분을 좀 절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전입금이라든지 또 작년에 그 쓰고 남은 돈, 그 순세계 잉여금 등의 재원이 약 한 2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재원을 좀 활용을 하면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아이들을 좀 중심에 두고 정말 네. 필요한 혜택, 수혜자가 누군지 네. 네. 알아보고 판단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행정가의 마인드를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네요.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보형 지방교육재정과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